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시장이 1시간 전보다는 그래도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그 충격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강세인데요. 이 부분도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좀 경계를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1.75% 하락한 3,0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4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팔자기주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 조금 올려 세우긴 했지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시죠. 자, 오늘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8,675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4,556억 원, 외국인이 1조 4,25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를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었고 모바일과 가전도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는 이제 2.10% 하락한 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나옵니다. 3.89% 하락한 12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빨간불 켜는데요. 매출 30조 원 돌파와 영업이익의 큰 개선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0.97% 상승한 9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파란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지난해 호실적과 빅히트와의 협력으로 주가 강세 보입니다. 4% 넘는 강세 보이면서 35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세트리온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52% 상승하면서 33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0.94% 하락한 8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현재 2.79%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76만 7천원입니다. 자, 현대차가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옵니다. 2.65% 하락한 23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1.29% 하락한 45만 9천원에 거래됩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2.13% 하락한 96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0포인트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자,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만 매수세를 보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역시 사주입니다. 개인이 3,746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276억 원 매도, 외국인이 2,02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총 상위주를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트리온 코스닥 형제들 나란히 하락세 나타냅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1.57% 약세, 세트리온 제약 2.63%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18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현재 0.78% 약보합가에 머물고 있고요. CJN이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도세 보이는데 현재 0.29% 상승한 17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주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 돌파했습니다. 35만 2,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 0.57% 상승한 31만 7,600원에 거래됩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자,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5%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1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 글로벌 임상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3.6% 약세 보이면서 14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파란불 켜고 있고요. CJENM 현재 3.89% 하락한 16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까지 3%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 저희와 함께 달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재훈 의원님,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고요. 매수가 49,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먼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대주전자 재료는 너무나 잘 알려진 2차 전지 소재 업체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 10,000원대부터 5만 원까지 5배가 올라 있는데 실적은 더 올라간다 이런 추정이죠.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증권사에서도 추정치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추정치 나오는 거는 2022년에 2,400억 매출에 영업이익 25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현 대주전자 재료 주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 7,300억. 2022년에 250억 이익 받자고 이 가격에 들어갈 리는 없겠죠. 결국은 황산화물 SiOX를 음극재에서 얼마나 쓸 거냐인데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효율 배터리는 필요하고 고효율 배터리를 위해서 계속 양극재의 전자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니켈 90% 대응을 하고 있죠. 니켈 90% 대응이 되면 될수록 음극재는 SiOX를 써야 됩니다. 모 증권사에서 추정키는 한 2025년에 5조 시장까지 바라보는데 그게 승부입니다. 만약 5조 시장이 펼쳐진다면 지금 시작도 안 한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베이스대로 2천억이라면 말도 안 되는 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0% 비중에 5만 원이니까 변동성을 감당하십시오. 4만 원 오면 10%더 물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동이 싫으시면은 편안한 종목, 변동성이 없는 종목으로 가야 되고 대주전자 재료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로 따라가면은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할 거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그리고 4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트렉스고요. 매수가 7,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오늘 하락폭이 좀 깊어요. 모트렉스 어떻게 할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예, 7,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우선 자율주행 쪽 그린차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로 좀 엮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다시 또 박스권으로 회귀를 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직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기업들의 지금 현재의 좀 밸류를 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현재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900원이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던 것 같거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 올해 연초에 매수를 하신 건지 그 부분들 명확하게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7,900원이고 비중이 10%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7,000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기다렸다가 약 한 7,000원 이하권역인데 변동성을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 한 6,700원? 6,700원부터 한 6,300원? 그 자리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아마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 8,5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한번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 좀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저점 부분에서 매수 의견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 17만 5천 원에 비중 30%. 네, 이 종목도 사실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에 있기는 한데 그다지 힘이 요즘에 나오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원재 위원님 좀 상담 도와주세요. 네. 알테오젠이 가장 핫했던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약바이오는 변동이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기대치를 땡겨와서 현가 반영을 하는데 이게 좀 좋을 때는 너무 오버슈팅하고 떨어질 때는 언더를 오버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업황을 따라갑니다. 제약 섹터는 지금 업황이 안 좋아요. 업황 차트를 보면은 121선을 깨고 늘어가서 지금 업황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테오젠처럼 제약바이오의 시총 상위군을 형성하는 종목은 업황 섹터 그대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21선도 깨고 늘어갔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수평 지지대로 보면은 여기서 한 3, 4%권 더 빠질 수 있는 영역에 룸이 나옵니다. 그럼 알테오젠 기준으로 보면은 3, 4% 더 빠지면은 한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이 문제입니다. 17만 5천 원에 30%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비중을 늘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월 달에 항암협회가 있어요. 제약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1월 달에 JP모간은 뭐 아주 약효도 없이 그냥 밀려나갔고 이제 다음에 기댈 턱은 이제 4월 달에 있는 미국 항암협회의 발표인데 역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 여러 가지가 있죠. 바이오베타를 하는데 항체 치료제, 뭐 지속형 바이오베타 이런 상품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침투를 도와주는 거를 이제 뭐 키트루다와 면역 함양 치료제를 하는 거를 하고 이걸 또 SC 제형으로도 바꾸는 것도 하는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은 대단히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왔고요. 다만 모멘텀이 떨어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섹터가 돌아서기 전에 이 알테오젠 스스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4월 달까지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단타용으로 하면은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믿고 갔다면은 롱텀으로 보십시오. 짧게 승부 내기는 어렵습니다. 4월 달이면 달라질 걸로 보는데 그 과정에 조금은 더 어려운 과정이 남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4월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른 종목들도 좀 해당이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고려 아이언입니다. 매수가 44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고려 아이언은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이제 계속 힘이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예, 44만 원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1월 연초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44만 원 정도면. 크게 뭐 문제 될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금값하고도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실적이 좀 꾸준합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밀려 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여전히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좀 보유하세요. 다만 이제 산업재 쪽 섹터, 거래소 쪽에 있어서 이 코스피 200 종목군들, 그 이상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산 가치보다 싸다라는 그런 이슈.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성장 쪽 섹터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PBR이 낮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수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등이 나도 좀 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한 38만 원 이하권역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보유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밀리게 된다라면 38만 원 이하권역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만 원 이어서 비중 늘리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는 샵 0082,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 강스텐 바이오요. 강스텐 바이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 8,120원에요. 18%. 8,120원에 18% 비중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아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요? 예. 혹시 강스텐 바이오를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추천해가지고. 추천으로요? 그 줄기세포 이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줄기세포주가 맞고요. 예. 시가총액이 1,900억이에요. 상당히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총이 작은 편에 속하고요. 네. 따라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다는 거는 그렇게 뚜렷한 파이프라인이나 기대할 만한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줄기세포 시장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 차바이오텍이나 뭐 이 안트로젠이나 이렇게 뚜렷하게 그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이게 좀 복제의 한계가 있거든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를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추신경세포, 척추에서 뽑아내는 세포로 하는데 이게 자가줄기세포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양이 폭발적으로 늘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이 이제 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하기 전에는 좀 제한된 내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트렌드는 항암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제 요새 우리 시장에서 커지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은 매출이 나오고 이제 막 그 글로벌리로 제조 사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CMO 이런 쪽은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강스텐 바이오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이제 뭘 연구해서 어떤 상품을 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맞는 건 낼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기업들도 있어요, 이미. 근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그 상품을 갖고 등락을 하는데
강스템은 어떤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될지 알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순간적으로 한 8% 튀더만은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가에 움직일보다도 이 기업이 하는 뭔가 믿을 구석. 이 기업은 뭐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끌고 가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바라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기업이라는 거 하나.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수급이나 차트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차트의 모양은 잘 만들어졌네요. 예. 번쩍번쩍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달아서 조금 실패한 모양이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점잖게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서 한 7,000원 수준은 단단한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트를 보고 한다면 할만합니다. 다만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예. 주식은 꿈을 가지고 얼마까지 목표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네네. 8,120원 근처에 오면은 일단 18% 비중이신데 좀 보이는 쪽으로 바꾸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어요. 등락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 기업을 믿고 나는 뭘 믿고 가볼 거야. 그런 게 안 계시고 그냥 추천받았는데 오르락 내리락만 봤다면 믿을 구석을 찾지 못하는 주식은 바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 강스템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차트의 모양은 나쁘지 않으니까 예. 취득가 근처에서 적당히 수익은 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8,500원 수준에서 한번 교체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만도요, 만도. 만도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9,000원에 79,000원의 비중은요? 50%요. 비중 50%. 알겠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좀 오늘 더 안 좋죠. 그리고 고점 네.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79,000원에 매수를 하셨었고요. 예,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올려오르네요. 월요일 날 예, 예. 아버님 주식을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진 않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이거 50%를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예. 그만큼 확신이 좀 있으셨나 보죠? 이렇게 지금 믿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예, 길게 봤어요. 길게 봤어요. 예. 그럼 버티셔야죠, 아버님. 버티세요, 그냥. 현대도 지금 내가 지금, 예? 현대도 가지고 있는데, 길게 가지고 지금. 몇 개월 힘드시다고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아니, 현대도. 네. 현대차. 9만 원을 사가지고 지금 계속. 자, 일단 그건 그거고요, 아버님. 장기로 간다는 장기로 하니까요. 예. 아버님 네, 일단은 5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장을 해나갈 부분들이죠? 예, 만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아버님. 예, 예, 기술력도 있고. 예, 그러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예, 예.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데 7만 원 밑으로는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아, 아침만 들어요. 7만 원 밑으로 깰 거고 많이 빠진다면 전 6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봐요. 예, 한 6만 5천 원 이하권역까지도 보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그건 일단 감수를 하시고 예. 가지고 가세요. 아, 길게 보신다고 하셨죠, 아버님? 예, 예,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가지고 왔는데 괜찮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뭔가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괜찮다고 하니까 길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현대유아를요, 10만 500원에 샀는데 한 20% 정도 되거든요. 10만 900원에 매수하셨어요? 10만 500원. 아, 10만 500원에 네네. 비중 20%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우. 네, 마음 힘드실 것 같은데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만 500원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한 6% 수준 손실이시네요. 네, 네. 불안하시죠? 아우, 주식은 항상 들어가실 때 네. 이 주식이 지금 어떻게 올라왔나를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현대유아는 굉장히 지금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는 현대 기아차의 부품 라인업의 핵심 기업이에요. 네네. 이쪽에 이제 많은 걸 붙여서 기업을 좋게 만들 텐데 네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50%가 올라갔잖아요. 네, 아우, 150%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드시지요? 네, 그럼 좀 조정을 받겠다는 생각도 드시죠? 네. 이 기업이 나쁜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정은 깊을 수도 있어서 뭐 8만 원까지 내려와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면 팔고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런 변동성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샀는데 빠져서 무서워서 이제 갖고 있기 싫다. 그럼 어떤 주식도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보다는 사고 나서 조금 밀리는 적어도 한 10% 범위는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항상 들어가는 자리는 눌림목 자리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라 하면 이평선에 이제 여러 가지 눌림이 있는데 올라가는 주식은 대체로 11선과 21선 사이. 지금이 그 위치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오르고 두 번 올랐으니까 두 번 오를 때에는 조금 21선 근처, 처음 오를 때에는 한 11선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많이 올랐다 해서 더 못 오르는 거는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다만 중간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다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그 변동성을 견디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아주 좋은 주식을 사셨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네요. 150%나 단기간에 오른 그 위치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출되는 변동성은 필연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갖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취득가 이상 갈 거예요. 다만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갈 텐데 네. 그럼 계속 보면서 좀 마음앓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이 빠졌다 내려 올라갈까요? 그냥. 제가 볼 땐 8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이라는 게 그런 상품이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다음번 이거 말고도 다음에 또 뭘 투자하실 거잖아요. 주식을 그럼 계속 기회에서 한다면. 팔고 다시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럼 어떤 걸 또 사시겠어요? 좋아 보이는 거 사면 성향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살 것 같은데요? 아니, 현대이하를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어떨까요? 안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주식은 이 기업의 미래에 더 성장할 게 보이면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갖고 가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조정받는 건 견뎌야 됩니다. 연말까지 갖고 갈 수 있으세요? 아니요. 연말까지 못 갖고 가세요? 네. 그러시면은 이 종목은 매도하고 그냥 쉬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네. 조금 주춤거리면서 횡보하면서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은 더 많아 보여요. 그 범위에서 판단을 좀 잘 해보십시오. 다음 대기 전화가 있어서 잘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십시오. 근데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네, 정도 갈 수 시청자님. 있어요? 시청자님 죄송한데 여기까지 네, 네,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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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또 전화 네.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진칼 우요. 한진칼 우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47,000원에 9%.
47,000원의 9% 비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야가요. 7만 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저 먹고 나왔거든요. 그 전에 뭐 4만 뭐 7천 원 이래 들어가면 5만 원 먹고 나오고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또 내려가길래 들어갔는데 그만 이래 떨어져 보네요. 그래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가의 흐름들을 잘 알고 계시네요, 어머니? 네, 근데 너무 이 야가 올라가면 뭐 1초만에 내려보고 이래가지고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도 5만 2천 원 올라갔다 금방 떨어져 보면 매도 못했거든요. 그거 아시면서 왜 또 하셨어요? 아시는 그래도 분이. 올라갈 때는 막 몇천 원씩 막 만 원씩 막 그럼 올라가잖아요. 기다려 보시면 되죠, 어머니. 어머님이 이 종목을 이렇게 쫙 해서 이걸 알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잘 알고 계시는데 매도도 징그럽게 힘들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네네. 그냥 잘 먹고 나왔는데 그걸 또 알면서 또 들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기다리면 맹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어머니. 그리고 가급적 정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본주를 보세요. 본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번에 눌리면 조금 눌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좀 눌릴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시면 어머님 말씀대로 호락 하고 올라왔다 또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 네, 좀 타이밍 잡아갖고 매도하세요, 어머니. 자식 잘 봐야 되는데 조금만 놓쳐보니까 그러니까 잘 떨어지고 그래요. 지켜보셔야지. 그러니까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대 조정을 받다가 현재는 1.98%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3,060.8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시가에서는 3,114.98포인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최저점이 3,046.64포인트입니다. 1시 30분경에 저점 기록하고요. 조금은 반동시도 나왔지만 그래도 힘을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3,060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는 엄청납니다.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요. 1조 9천억 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오는 가운데 4,935억 원을 기관이 매도해주고요. 외국인은 1조 4천억 원대 매도 우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대 강세 나오고요.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이 아침에 괜찮게 나오면서 오전 중에 이제 급등했었는데 현재는 3.37%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2.45%, 4.67% 각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88% 오늘 조정받고요. 삼성 SDI도 3.42%, 7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부진하네요. 2.85% 조정받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상승을 합니다. 1.06% 상승하면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또 반대로 1.83% 조정받으면서 4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힘이 좀 더 좋지가 않네요. 2.37% 조정을 받고 있고요. 962.59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역시 코스피랑 비슷한데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시가 980포인트였고 저가가 지금 957포인트였는데 현재 저점 부근이죠. 962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 반등지도 나왔지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개인들의 매수세 두드러집니다. 3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천억 원대 매도, 외국인들이 2,02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까 빨간불 켜주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파란불입니다. 1.83%, 3.30% 각각 조정을 받고 있고요. HLB 1%대 조정 나오죠. 89,200원. 그리고 시젠이 0.24% 조정받습니다. 16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가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급등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1.27% 상승세 정도고요. 31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대 조정이고요. 알테오젠도 3.74%, 카카오게임즈 1.95%, CJ ENM이 4.12%, SK 머티리얼즈 3.67%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밑에 11위, 12위, KMW와 셀리버리는 3%대, 11%대 각각 급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또 환율은 급등하는 모습, 오늘장이 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박원재 위원님부터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그게 오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대응입니다. 사전에 시장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오늘처럼 이제 뚜렷하게 조정 영향권에 들어오면 지금부터 좀 비중 줄이면서 지켜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대체적으로 21선을 보시면 됩니다. 21선을 오늘 음봉으로 깨고 내려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음봉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먼저 번에는 바로 회복을 했는데 보통 21선을 깨고 내려가서 3일 이내에 추세 복귀가 없으면은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는 거는 기간 조정을 하든지 가격 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하락을 촉발했던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금리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연준이 하던 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1,200달러를 매달 사들이는 채권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양책 타결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기 회복이 느리니까 빨리 부양책을 의회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거 촉구한 거 하나, 또는 이제 중국은 좀 과열의 기미가 보여서 중국이 유동성을 쪼이는 거 하나, 이게 트리거가 돼서 촉발을 받는데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부러지는 장이냐, 요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말까지 보고 다음 주 초면은 대충 시장의 그림이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특히 신용, 미수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건 무조건 줄여야 되고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갖고 계셔야 앞으로 나오는 조정장에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중 조절 이야기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부러지는 장, 저는 이런 표현을 오늘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부러지는 장이 될지 아닐지 단기적인 조정일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기분 안 좋게 봤죠? 네. 사실 이게 시장이 변동폭이 하루의 진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때가 좀 많아요. 1월 달 올해 들어서면서 1월 11일 날 같은 경우도 고점과 저점 쪽에 있어서의 이 진폭 자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170포인트 가까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월 15일 같은 경우도 고가와 저가를 보게 되면 거의 100포인트가 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권역과 저가 부분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122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오늘의 저가가 3,046포인트, 70포인트 넘죠. 거의 80포인트 가까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제 오늘도 약보합 출발을 했다가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식 초보분들이겠죠. 묻지마 매수하신 분들, 영혼까지 끌어서 사신 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주식은 일단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좀 조정을 받을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선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가격 그 상승장은 일단은 무조건 마무리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체크 포인트는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박스를 좀 넘어갔어요. 1110원짜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좀 더 원달러 환율이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좀 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1030원, 1040원 정도 때까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작에 있어서는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일단은 좀 관망하세요. 아마 내일, 오늘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방 경직은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만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체크 그리고 관망 의견 주시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1% 내렸습니다. 3069.0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2.5% 하락을 하게 되네요. 961.23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체크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합니다. 15원 20전 올라가서 1119원 60전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정말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아봐야겠죠.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저기요, 그 삼성 화재를 샀는데 네. 바닥주라 이렇게 안전할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자꾸 내려가서 이게 얼마에 매수하셨죠? 네, 그 18만 4천 원인데요. 18만 4천 원의 비중은요? 18만 4천 원에 20% 정도 돼요. 20% 알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속은 안 상한 그러세요? 속은 상하다기보다는 이게 이해가 가긴 가줄지. 삼성화재를 왜 들어가게 되셨죠? 뭐 저는 주식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삼성이고 또 왜냐면 제가 보니까 차트를 볼 줄은 모르는데 일단은 바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러실 이게 수 갈 있어요. 건지 말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네, 좋아지는 섹터가 있고 안 좋아지는 섹터가 있어요. 네. 주식은 지수가 올라간다 해서 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삼성화재는 좋았을 때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 있고 실손보험이 있고 대체로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리, 채권 금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예 쭉 올라가거나. 네. 근데 지금은 더 떨어질 금리의 여력도 없고 쭉 올라가기도 못해요. 네. 한마디로 손보주는 수익 개선의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업황이 희망적이지가 않다는 거고요. 네. 업종 그래프를 봐도 지금 쭉 밀려가지고 보험주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생보손보 같이 있는 차트입니다만 가장 업황이 안 좋은 섹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지금 시장에 좋은 게 굉장히 많죠. 뭐 차세대 쪽이라 해서 많이 올랐지만 뭐 자동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뭐 풍력도 좋고 산업재해 뭐 건설도 좋고 다 좋거든요. 네. 그런 쪽은 고민을 안 해요. 기다리면 돼요. 네. 손해보험주는요. 네. 기다려도 올라오는 폭이 극히 제한될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게 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오래 갖고 계셔도 그렇게 투자 수익이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큰 마음 드시고 네. 좀 올라왔을 때 손절 처리하고 이렇게 오히려 좀 많이 빠졌을 때 좋아지는 섹터를 교체하시는 게 회복이 훨씬 빠를 거예요. 네, 근데 바닥주 같은데 계속 내려가는 걸 보면 이게 그 제가 매수 가능 올라올지 결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제 의견은 뭐 저의 의견이니까. 네네. 근데 주식은 바람만 가지고 안 되고요. 네네. 섹터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보험, 특히 손해보험주가 이렇게 좋아지기는 네. 가까울 시일 내에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네. 차라리 딴 거보다는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다른 건 오늘 뭐 5%, 7% 빠지는 종목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옮겨가시는 게 이거 뭐 해봐야 뭐 폭 10% 남짓인데 네. 다른 쪽에 가면 10%뭐 하루에도 다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만 그러면- 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원 투자하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이제 잘 대응해 가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카카오 매수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카카오가 지금 매수 가능한지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정재훈 위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를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계속 지켜봤는데 오르기만 계속 오르고. 오르기만 오르고 계속 지켜봤는데 오르기만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네. 보셨어요? 언제부터? 한 며칠, 한 보름 정도 봤습니다. 보름? 그럼 더 네네. 기다려보세요. 아, 더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게 네네. 카카오를요. 네.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 거고요. 네네.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다 그냥 영혼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내일 시초까지 다 사요. 아니, 저는 10%만 살려고요. 10%만, 그것도 10%도 한 방에 다 사요. 아, 분할 매수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에. 네. 예. 만약에 카카오는 어찌됐든 간에 올해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도 있고 실적도 괜찮고 좋아요. 네네. 좋은데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아, 네. 지금 이게 10만 원대에서부터 50만 원 이제 거의 가까이 가고 있죠. 4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 사 놓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져가 보세요라고 더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변동이 좀 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저는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 네. 근데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예, 예. 이거를 감내하실 수가 있겠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시면 얼마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으세요? 그거는 없고 그냥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요? 예, 예, 예.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반대예요. 많이 올랐어요. 아,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최소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럼 못 네.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죠? 네. 그렇게 종목을 고르는 게 더 나아요. 1년 이상 보신다라면 네네.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바닥권역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올라가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면 네. 과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음식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막 그렇죠. 네네. 그럼 어머니 과자 즐겨 드세요? 아니, 과자는 주시 안 먹었는데. 그럼 두부는 많이 드세요? 네네. 두부 가격 많이 올랐죠. 예, 예, 예. 그죠? 그 두부 만드는 회사 사셔도 되고 아, 그런 기업들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신다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이렇게 카카오 매수 여부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정재훈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